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2022학년도 의과대학 대학교 신청 분석, 이번 시간에는 카톨릭 대학교를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주대학교를 심층적으로 정리했고, 그리고 그 전에 촬영되어진 내용들을 보시게 되어지면 서울, 경기, 그 다음에 강원 또는 경북이나 또는 전남 지역에 대한 전체 대학에 대한 의과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1차례 정리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전에 영상을 못 보신 부분들은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이제 치의학대학원이나 약학대학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이제 영상을 한 차례 촬영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미리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서부터는 대학별로 순차적으로 정리할 겁니다. 대학별로 정리하게 되어지면서 치과대학이나 한의대학이나 아니면 약학대학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카톨릭 대학교를 정리하게 되어지는데, 카톨릭 대학교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카톨릭 대학교 의과대학이 최상위 대학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희망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학생부 교과 등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해서 실제 합격을 하거나 지원을 꿈꾸고 있는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적합한 학생들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적합한 학생들도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 원서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폭이 매우 넓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더군다나 올해는 전년도하고 달라진 점이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의과대학의 선발 인원이 10명이 정해졌죠. 종전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40명을 선발하다가 결국 학교장 추천 전형에 모집 인원은 24명으로 줄고, 이 인원만큼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10명이 할당되어졌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종전에는 하나의 전형이었죠. 카톨릭 대학교가 종전에는 하나의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하나의 전형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첫 번째는 학교장 추천을 요구한다는 건 맞는데,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 뭘 가지고 있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나름대로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 합격의 평균 점수가 1.10이나 1.12 정도의 높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카톨릭 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분리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어찌 보면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처럼 전형 자체가 세분화되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세분화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종전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겠죠. 왜냐하면 종전에는 하나의 전형으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 활동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같이 뽑았다면 지금부터는 2020학년서부터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세분화되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어디에 원서를 쓰느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원서를 써야 되느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원서를 써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전에는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든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든 어디에 본영을 해? 학교장 추천 전형에 원서를 썼는데 올해부터는 학생부 교과와 추천 전형이 분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과연 내 성적으로 내 스펙으로 어떤 전형에 원서를 쓰는 것이 가장 적합하냐, 이런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번 시간에서 조금 더 명쾌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지역균형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차이점을 보시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지원 자격을 한정을 하고 있는데,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2017년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 한정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학교장 추천은 졸업 예정자,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은 졸업자뿐만 아니라 졸업 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고, 여기서는 결국은 졸업 예정자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자는 지원할 수가 없는 반면
지역균형 전형은 2017년 2월 이후이기 때문에 사실상 졸업자의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이 한정이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 폭이 넓죠. 자, 그러면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3학년 1학기까지 3개 학기 이상의 본교 지정 교과목, 과목, 학기 또는 학년별 성적이 있는 자로 출신 고교에 추천을 받은 자인데 추천 인원이 고교별 추천 인원의 15명 이내로 추천 인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천 인원의 어떤 제한 조건은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신 학교장 추천 전형은 추천 인원이 결국 의예과인 경우에는 1명으로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형 방식을 보시게 되어지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의 인적성 면접을 봐요. 의과대학을 제외한 일반 대학은 그냥 학생부 교과 100%인데 의과대학은 인적성 면접을 보게 되고 이 면접은 인적성 면접은 합불 합격의 자료로만 활용이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점수로는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다 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하지만 실제 우리가 면접을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학에서 또는 실제 대학 교수나 입학사정관이 학생을 면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의사라고 하는 것, 예비 의륜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한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시 요강에는 이처럼 합불 합격의 자료로만 활용이 되어지고 점수로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실제 면접에 참여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면접의 중요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면접 일자는 11월 27일이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1단계에서 3배수에서 4배수로 1단계의 배수가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대학교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는 전년도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40명 뽑았는데 올해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원화되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 전년도에는 1단계 배수가 3배수였는데 4배수로 확대가 되어졌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4배수이면서 다단계 전형을 실시해요. 1단계에서는 서류종합평가 100%, 2단계에서 면접이 30% 반영하고 면접 일자는 12월 4일입니다. 자, 서류에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나타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 요소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고요. 면접은 인적성 면접을 포함하여 개인별 면접 20분 내외의 면접을 실시하게 되고 상황 숙지를 위한 시간은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20분 정도의 면접 시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주대학교의 면접 시간과 동일하죠. 결국 20분의 면접 시간은 2개의 방에서 면접을 본다는 뜻이고 하나의 방에서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서류에 대한 확인과 인성과 적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하나의 방에서는 상황 숙지를 위한 시간을 별도로 부여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제시문을 기반으로 한 상황 면접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MMI 형태의 면접이긴 하지만 20분 정도이기 때문에 스몰 MMI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결국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비해서는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받는다는 점, 그 다음에 면접 시간이 20분 정도에서 스몰 MMI 형태를 진행한다는 점에 있어서 결국은 2단계의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능 체제인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체제가 높아요. 그쵸? 4개 영역 등급 합의 5에 한국사가 4등급 그리고 과탐 같은 경우는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되 첫 번째 자리까지만 반영하고 마지막 자리는 소수점을 버리는 방식하고요. 그리고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3개 영역 등급 합의 4, 그 다음에 한국사 4등급 반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2과목 평균 점수를 반영하게 되어지면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반영한다 라고 하는 점은 공통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체제가 사실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죠? 수능체제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체제가 매우 높다라고 하는 점이 커다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1단계 배수가 3배수에서 4배수로 1단계 배수가 늘어났어요. 배수가 증가한 이유는 뭐라고 이해해야 될까? 첫 번째는 배수가 증가한 이유가 종전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만으로 선발하다가 올해는 학교장 추천 전형과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으로 두 개의 전형을 분할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결국 1단계 배수를 늘리게 되어진 이유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대학에서는 1단계 배수를 조금 더 늘려 잡음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첫 번째는 지원자들의 내신폭을 좀 더 넓히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방식, 여기는 학생부 교과전형의 선발 방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전년도보다 내신폭이 확대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렇게 1단계 배수를 3배수에서 4배수 또는 4배수에서 5배수 정도로 배수를 늘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배수를 많이 늘리냐면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1단계 배수를 3배수에서 4배수로 늘리는 경우들은 전년도에 수능시험이 어려웠어. 그쵸? 수능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능체제를 충족을 못한 거죠. 수능체제를 충족을 못하다 보니까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의 숫자가 적어. 적은 학생들 중에서 학생들이 선발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내신이 종전보다 많이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2020년도에 내신 평균이 1.16 정도의 내신 성적이었다면 2021학년도에는 2.26 정도로 내신폭이 많이 낮아졌어요. 최저등급이 2등급 초반까지 벌어졌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학생들의 내신폭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수능체제의 충족 가능성, 충족한 학생들이 비율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단계를 통과한 학생 수의 숫자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내신폭이 낮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카톨릭 대학교의 배수를 3배수에서 4배수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시험과 관계없이 1단계를 통과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증가하겠죠? 그럼 증가된 학생들 중에서 선발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신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3배수에서 4배수로 늘렸었던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첫 번째는 2021학년도의 입시 결과가 2020년도의 입시 결과보다 학생부의 내신 등급이 낮아졌다. 그 이유는 결국은 1단계 통과한 학생들의 숫자가 적었다. 수능 최저로 인하여 통과한 학생들이 적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1단계 배수의 폭을 넓힌다 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입시가 종전에는 학교장 추천 단일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원화되어지게 되어지면서 본격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틀을 갖추게 되는 거죠. 학생부 종합 전형의 틀이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경우들의 대학들이 3배수보다는 4배수나 5배수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고,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3배수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달라지는 입시의 변화에 맞게끔 배수를 넓혔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게 되어지면 이제 카톨릭 대학교는 뽑는 전형 자체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선발, 거기에다가 논술 전형으로 20명, 올해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 지도자 전형에서도 2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이 4개의 전형 중에서 수능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전형은 카톨릭 지도자 전형은 수능체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학교장 추천 전형과 동일하게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등급 정도의 수능체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자, 카톨릭 대학교의 학교생활 기록부 반영 방식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반영 방식을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반영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그 다음에 사회, 역사나 도덕이 포함이 되어지고 과학교과 전과목이 반영이 되어져요. 그리고 다른 대학과 약간 특징적인 부분은 석차 등급이 없는 과목에 대해서는 미반영한다. 다시 말하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반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점이 이제 다른 대학과 조금 더 차별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기타 사항에서는 학년별, 교과별 가중치가 없어요. 사실상 모든 학교들이 올해부터는 교육 개정 방식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대해서 어떻게 석차 등급의 가중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1학년, 2학년, 3학년을 교과별 가중치 없이 100%를 반영하게 되어지고, 최고 점수는 100점, 최저 점수는 64점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의 실질 반영률은 36%가 실질 반영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반영은 고등학교 졸업자든 졸업 예정자든 동일하게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3학년 2학기가 반영이 되어지면
재수생들에게 유리할까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3학년 1학기, 2학기에 내신 성적이 안 좋은 재수생들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3학년 2학기가 되어지면 사실상 수시 합격자들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일부 학생들은 그냥 정시 쪽으로 넘어가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면 3학년 2학기를 챙기지 않는 학생들이 많죠. 그만큼 3학년 1학기에 비해서 3학년 2학기로 가게 되어지면 상위권 학생들의 경쟁률이 줄어든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3학년 2학기에 교과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은 어찌 보면 재수생들보다는 재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보실 때 보시게 되어지면 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들은 2017년도 이후에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달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 또는 2018년도 이후에 졸업하신 분들에게 볼 때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3학년 1학기까지의 교과 성적이 반영이 되어진다는 점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대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자, 조기 졸업자인 경우에는 2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탐의 선택 제한과 과탐2의 가산점에 대한 거. 카톨릭 대학교를 지원하시게 되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뭐냐면 과탐2 과목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과학탐험고 2 과목을 필수 선택해야 되는 학교가 서울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과탐2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부담이죠. 첫 번째는 학습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과탐2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정시에서 수능 성적에서 좀 더 불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과탐2를 선택하기보다는 생명과학 1이나 지구과학 1을 선택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과탐2를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한 점들도 있다. 어떤 점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나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 과탐2를 필수로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 카톨릭대학교 수시에서는 과탐2를 반드시 응시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과탐2 응시자가 면접이나 논술 전형에 유리하다는 점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과탐2 과목까지 생명과학 1,2나 화학 1,2 과목을 선택했었을 때 일반적으로 면접이나 논술 전형에서 좀 더 유리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네 번째는 수시에서 모집 단위와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 이수 여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한다는 점. 다시 말하면 뭐냐면 수시 전형은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거든요. 전공 적합성이라고 한다면 결국 학과와 관련된 역량을 물어보는 거고 의학 계열과 직결되어진 부분들은 사실상 생명과학 1,2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 생2를 만약에 선택을 해서 과목을 했다. 내가 선택한 과목이 화원과 생2였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생2라는 교과 과목이 어떤 것과 관련이 돼? 지원하는 학과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맺기 때문에 조금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022학년도에서는 서울대학교 정시 교과 이수 가산점을 부과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형 1에서는 일반 선택 2과목과 진로 선택 2과목을 했었을 때는 가산점이 1점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 2에서는 일반 선택 3과목 플러스 진로 선택 과목 2과목이나 일반 선택 2과목 플러스 진로 선택 3과목을 하게 되면 가산점을 2점을 부과해요. 자,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에서는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에서 교과평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교과평가 제도라는 건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단위 관련 학문 분야에 필요한 교과 이수 및 학업수익 충실도를 반영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수능 100%로 선발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수능 80%에다가 교과 평가를 반영하게 돼요. 20%를. 그 다음에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 60%에 교과 평가 40%를 반영하게 되어지고 평가는 4단계, 3단계, A, B, C 해서 3단계를 해서 절대평가를 반영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취지는 바로 뭐냐면 이거죠. 내가 만약에 서울대학교 의대를 정시에 가려고 하는데 이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 예를 들어서 화학교과와 지구과학 교과를 선택했고 생명과학 1,2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학생들이 막상 대학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학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대학에서 처음서부터 생원, 생투를 가르쳐야 되거나 아니면 학생이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 휴학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 전형은 전공 적합성이 되게 중요하지만 정시는 어떻게 뽑았죠? 지금까지는 그냥 정량 평가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표준 점수와 100분의 점수를 가지고서 학과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냐면 학생이 입학을 해서 그 대학과 학과의 공부를 충분히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서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정시에서 정량적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하더라도 학생이 그 해당 학과에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교과 과목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수했는지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수시에서 의대를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과목 선택을 한 부분이 투 과목을 선택하게 될 때 생명과학 2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투 과목을 선택을 하는데 이런 고민이 있죠. 내가 이번에 카톨릭 대학교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나는 투 과목을 지구과학 2나 아니면 물리 2를 선택했고 그리고 나는 투 과목으로 생명과학 2를 선택하지 않았어. 그러면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당연히 의대를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생명과학 2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이 보통 재외국민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이 있어요. 해외에서 3년 과정을 이수하거나 12년 과정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또 얘가 학생이 해외 인터내셔널 스쿨을 졸업을 한 거예요. 거기서 IB 디플로마 성적을 받았는데 45점 만점에서 44나 45점의 아주 높은 퍼펙트한 스코어를 맞아도 학생이 예를 들어서 SAT2라는 교과목의 선택에서 만약에 바이올로지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바이올로지가 800점 만점인데 800점이 아니라 750점의 점수를 맞게 되어지면 실제 의대에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볼 때 이 학생이 의과대학의 공부에 필수한 생명과학 교과목에 대한 학습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러므로 이번에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으로서 만약에 원서를 지원하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학생부에서 생명과학 2 교과목을 선택해서 거기에 대한 우수한 성적을 확보하시는 게 첫 번째일 거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는 수능을 선택을 했었을 때 수능에서 생투를 선택을 해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맞아야 될 거고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면접이라든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즉 다시 말하면 학과와 관련해 되어진 전공 적합성 두 번째 학과와 관련해 되어진 진로 선택과의 과목의 필요성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과목 이수에서 생투를 이수하거나 아니면 수능 체제에서 수능 과목으로 생투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은 의과대학 합격에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21년도 과탐 응시생과 표준 점수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실 많은 학생들이 투 과목을 선택을 하기를 꺼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 만점이 64점, 화학 1 같은 경우는 68점, 생명과학 1은 71점, 지구과학 1이 72점, 물리학 2는 62점, 화학 2는 70점, 생명과학 2가 69점, 지구과학 2가 69점이었기 때문에 사실 정시에서 여기 표준 점수 1점과 2점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표준 점수 1점이냐 2점이냐의 차이가 의대를 가느냐 못 가느냐, 의대에서 치대를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의대에서 수의대를 가느냐의 정도로 엄청나게 의미가 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탐 한 과목에서 이 점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거든요. 물리에서 만점을 받았을 때 64점인데 지구과학에서 만점을 받으면 72점이야. 점수 차이가 몇 점이 나는 거예요? 6점이라는 점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수능 과목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 투 과목보다는 생명과학 1이나 지구과학 1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명과학 2나 지구과학 2 같은 경우에 선발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쵸? 생명과학 2나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높은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생명과학 1과 지구과학 1의 선택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투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죠. 자, 화학 2나 물리 2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의대와 직결되어지는 과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직결되어지는 과목은 아무래도 생명과학 2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 과목을 선택했었을 때 이로운 점이 있거든요. 2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학교나 가톨릭대학교에 원서를 쓸 수 있다는 장점, 그 다음에 2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는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이 뚜렷하고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에 원서를 쓰기에 매우 용이하다는 점.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2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학습의 부담이 크다는 점.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수능에서 대부분 표준점수의 고득점이 나오는 점이 어디다?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1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2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2 과목의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가톨릭대학교, 서울대학교의 경쟁률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일부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톨릭대학교는 2 과목을 필수로 선택해야 되고 2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부담과 실제 수능에서의 불리함들 때문에 2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2 과목을 선택한 가톨릭대학교는 내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 얘기도 타당한 의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가톨릭대학교가 최상위 대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위권 대학이거나 하위권 대학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생각이나 판단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선호하고 관심을 갖고 합격을 희망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의 경쟁률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 과탐 과목의 선택 제한과 가산점 부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서로 다른 1, 2 또는 2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학교는 서울대학교하고 가톨릭대학교 2개가 대학이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 성균관대, 울산대, 고려대, 중앙대, 이화여대 그 다음에 강원대 같은 경우는 동일 과목 1, 2를 선택을 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자, 정시에서는 2 과목에 가산점을 주는 학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는 2 과목에 대해서 변환 표준 점수의 3%의 가산점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도 과탐2의 100분의 1 점수의 5%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가산점 3%나 5%는 실제 점수로 환산하게 되어지면 대학별 점수로 환산하게 되어지면 엄청나게 큰 영향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한양대학교, 단대천왕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점수 차이가 높은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2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2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이런 대학들은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자, 학생부 등급과 충원율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톨릭대학교는 2020년도의 경쟁률이 9.73의 경쟁률이었고 2021학년도의 경쟁률이 10.23대 경쟁률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2 과목에 대한 학습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톨릭대학교의 학생들의 경쟁률은 더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4.13대 1에서 3.35대 1로 경쟁률이 약간 하락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서울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교, 서울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가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유사한 점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모집 인원이 40명, 37명 정도로 모집 인원이 비슷하다는 점 이런 점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2개 대학이 마찬가지로 의과대학에서 최상위 대학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동시에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는 지금 보니까 충원율이 2020년도에는 약 80%, 2021년도에 충원율이 57%였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교과평균 성적이 1.15, 2020년도에 교과평균 성적은 1.10, 그 다음에 2021년도에 교과평균 성적이 1.26 정도로 교과 성적이 하락을 했어요. 자, 하단에 보시게 되어지면 자, 가톨릭대학교는 2019년도에는 평균 점수만 제공이 되는데 평균 점수가 1.15 정도의 내신 성적이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평균 점수가 1.1 정도의 평균 성적이고 최고 점수가 1.0, 최저 점수가 2.1 정도의 성적이었어요.
2021학년도가 돼가지고는 평균 점수가 1.26으로 많이 떨어졌죠. 내신 성적이 많이 떨어졌고 최고 점수는 1.03 정도가 되어지고 최저 점수가 2.03 정도가 되어지죠. 내신 성적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카톨릭 대학교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됐어요? 내신 성적이 많이 하락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 내신 성적의 하락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1단계 배수를 3배수에서 4배수로 늘린 이유가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적은 인원에서 학생들 합격자를 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어졌다? 결국 내신 성적이 낮아졌다는 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그렇기 때문에 1단계 배수를 3배수에서 4배수로 늘리면 1단계를 통과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아질 거고 그럼 그 학생들 안에서 선발하게 되어지면 내신 성적이 종전만큼을 회복하게 되겠죠.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대학들이 이렇게 배수를 조정하는 경우들은 결국은 수능 최저 통과하는 학생들의 숫자나 비율과 관계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를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 보실 수가 있냐면 카톨릭 대학교가 전년도에는 학교장 추천 단일 전형만 유지하다가 올해부터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원해서 원서를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 학교장 추천 전형을 어떻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그리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전형 간의 차이점을 뚜렷이 하기 위해서 배수를 조금 더 늘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신의 폭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정도의 내신 폭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2022학년도에 카톨릭 대학교의 결국 합격생들의 내신 평균 성적과 최저 정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면 2021학년도의 기준을 보시게 될 것 같아요. 2021학년도의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평균 내신 성적이 1.26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카톨릭 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 보일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 그럼 1.1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겠죠. 1.1, 4, 5, 6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카톨릭 대학교의 내신 성적을 보시게 되어지면 서울대학교나 연세대나 고려대 정도의 내신 성적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학교 추천 전형 1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1.02, 1.06 정도의 교권 평성이 나왔는데 2021학년도에 이게 학교장 추천 1, 2가 학교장 추천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신 성적은 1.17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대학교는 2021학년도에 처음으로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을 발표를 했어요.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2021학년 내신 평균 성적은 1.0x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합격생의 성적은 1.3x 정도 이 정도 성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성적을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1.0 얼마가 돼야 된다. 1.1 얼마야 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사실상 많은 합격생들에 대한 평균점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입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시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의 내신폭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내신이 돼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최소한 1.2 이내 정도의 내신 성적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어느 정도 내신 성적이냐? 그러면 아무래도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면 1.1, 1.2 이내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될 거고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원서를 만약에 쓰게 되어진다면 1점 중반 정도대 예를 들어서 1.456 정도 또는 더 늦은 경우는 1.78 정도의 내신 성적으로라도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대학교의 합격 점수가 몇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합격 점수라는 게 고등학교의 유형이나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 모든 부분의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여지는 이러한 내신 성적에 대한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경쟁력과 환산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2021학년도의 전년도에 비해서 성적이 다소 하락하게 되어졌는데 2022학년도의 예상 등급 컷은 어느 정도 보시냐면 1.26에서 2.03 정도의 내신 성적대에서 합격생이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카톨릭 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들은 어느 정도 성적이 된다? 보통 1.1 정도의 내신 성적, 아주 높은 교과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두 개의 전형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카톨릭 대학교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이 전형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거죠. 그 차이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내가 과연 내신 성적이 우수한데 종종 같았으면은 내가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원서를 썼어. 근데 올해는 추천 전형으로 원서를 써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써야 될 것인지, 둘 중에서 어떤 전형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차이를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교장 추천 전형과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한 차이점을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지원 자격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지원 자격에서 보시게 되면, 자, 지역균형 전형은 2017년 2월 이후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가 지원이 가능하고, 추천 인원은 15명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어요. 졸업 예정자만 지원하고 졸업자 지원 못하고,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면접 일자는 11월 27일 토요일이 면접 일자고, 학교장 추천은 면접 일자가 12월 4일.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의 면접 일자가 중복된다는 점도 아실 겁니다. 자, 전형 방식에서는 학생부 교과는 학생부 교과 100%의 인적성 면접, 다시 말하면 확인 면접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은 1단계 배수가 3배수에서 4배수로 늘었다고 했죠. 그렇죠? 늘었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이 30% 반영이 됩니다. 면접은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합격 자료 활용 면접이에요. 점수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인적성 상황 면접이며 면접 시간은 20분 정도로 두 개의 방에서 스몰 MMI 형식으로 면접을 보겠죠. 자, 수능 최저는 학생부 교과의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등급 합의 5에 한국사 4등급.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은 3개 영역 등급 합 4에 한국사가 4등급입니다. 지원 대학으로 보시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카톨릭 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쓴 학생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추천을 요구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과 면접 일자가 겹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기가 대부분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천을 둘 다 중복해서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물론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카톨릭 대학교에 추천을 주기도 하고 서울대학교에 추천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인 경우에는 한 명 정도 추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추천을 못 받죠. 그러면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에 추천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디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냐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형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 내신 성적이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는 인식만 있지만,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 원서를 쓴 학생들이 서울대를 쓰게 되어지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결국 일반 전형 안에는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뿐만 아니라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섞여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특징으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단 결국은 뭐냐면 서울대학교의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는 전형이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원서를 쓸 수 있어. 카톨릭 대학교가 의과대학에서 최상위 대학이지만 카톨릭 대학교 학생들이 만약에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간다면 그거는 아마도 서울대가 되거나 연세대 정도가 되겠죠.
그 밑에 있는 대학으로 카톨릭 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빠져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카톨릭 대학교를 우리가 지역균형 전형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졌을 때는 빠져나갈 수 있는 학교가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편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여러 개가 있죠.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는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형이나 활동 우수형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은 충원율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약 80% 정도의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거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사실상 충원율이 많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 서울대로 연결될 수 있는 루트가 막혀있기 때문에, 면접일자가 중복된다는 점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집 인원이 어떤 학과가 10명을 뽑다가 갑자기 20명을 뽑아. 그 다음에 새로운 전형이 신설이 되어졌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이 되어지는, 관심을 끄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경쟁률이 높거나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가톨릭 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올해 처음 신설이 됐으니까 경쟁률이 얼마가 될지 예측이 안 돼. 경쟁률이 얼마일지도 예측이 안 돼. 두 번째는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될지 예측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혹시 거기서 기회가 되지 않을까? 혹시 내성적으로 되지 않을까? 또 거기가 과탐2를 반영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거기가 또 점수가 내신 성적이 엄청 높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지원을 꺼리지 않을까? 여러 가지의 방식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꾸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유리하게.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가 데이터가 없는 지점, 전년도에 데이터가 없는 새롭게 신설이 되어진 전형이나 학과는 원서 지원에 매우 불리하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통계나 데이터가 있게 되어지면 원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 지점에 맞춰서 원서를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통계나 데이터가 없다 보면은 학생들이 과도하게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톨릭 대학교의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것은 매우 불리하실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모집 인원이 10명밖에 안 된다는 점, 두 번째는 수능 최저가 매우 높다는 점, 세 번째는 가톨릭 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쵸? 서울대학교가 막혔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지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지방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높다 하더라도 실제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은 1.1 정도의 내신 성적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충원율이 돌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신의 폭이 확대되기가 힘들다. 반대로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단점이 전년도에 모집 인원이 40명이었다가 올해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학생들이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가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학생비 등급이 높아요. 2020년도에 내신 성적이 1.10, 2021학년도에 내신 성적이 1.16. 그러니까 가톨릭 대학교는 최상위 대학이야, 높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어, 모집 인원이 줄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학생들이 다소 꺼릴 가능성이 높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의 배수가 3배수에서 4배수로 늘었다는 점, 그리고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원화되어졌다는 점을 생각해보게 되어지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원서 지원을 노릴 필요가 있고, 또 하나 특징이 있네요. 전년도의 경쟁률이 높았죠. 2020년도보다 2021년도의 경쟁률이 상승해서 10몇 점대의 경쟁률이 나왔다는 점들도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하는 것을 기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톨릭 대학교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예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을 보시게 되어지면 가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은 수능 최저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에 두 과목 평균이면서 첫째 자리까지 반영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버림을 하죠. 지금 가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에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냐면, 가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세계 영역 등급 4니까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수능 최저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이나 또는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형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원서를 쓰실 가능성이 높겠죠. 자, 카톨릭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교과 전형으로 10명을 선발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가 높아요. 4개 영역, 등급합이 5, 두 과목의 첫째 자리까지 반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도 교과 성적이 확보가 되어진 거기다가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카톨릭대학교 지원 예상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간략하게 내용을 좀 줄여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한 대학을 설명을 해도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말이 좀 바빠지고 있습니다. 좀 이제 차분하게 잘 들으시고 혹시라도 제가 말하는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톨릭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등급 합의 5에 두 과목 중에서 첫째 자리까지 반영하고요. 면접일자가 11월 27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톨릭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면접일자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과 면접일자가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의 원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톨릭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상위대학으로 빠져나가기가 어렵죠. 그럼 여기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들어오냐면 대부분 다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들어온다고 보겠죠. 그런 학교들이 대표적으로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이나 전북대학교 교과 전형이나 전남대 교과나 인하대 지역인재 전형이나 가천대 지역이나 충남대 교과 전형과 같은 교과 전형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이 대부분 1.0에서 1.15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카톨릭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첫 번째는 수능 최저의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면접이 없으니까. 그리고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결국은 비교과의 우수성 또는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과 과학고 학생들과의 경쟁력이 졌다고 생각하시는 이렇게 교과 전형이나 지역 추천 전형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런 학생들이 원서를 쓰면 첫 번째는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카톨릭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을 최상위 대학으로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서 어디로 갈 가능성이 높냐면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에 원서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원서를 쓰거나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을 쓰거나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또는 성균관대학교도 있고 한양대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내신 성적의 우수성 플러스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 그럼 단점은 뭐야? 출신 고등학교의 프로파일이 약하거나 비교과가 약한 학생들이 여기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학생들이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을 원서를 선택하게 되어질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희대나 한양대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수능 체제를 미반영한 학교들 중에서 순천향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이나 강원대학교 강원 미래인재, 충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원, 건양대학교 일반 학생 면접 전형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죠. 이런 전형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중심, 실제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이 대부분 1.1대의 내신 성적이 나오니까.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11월 27일 날짜에 순천향대학교도 겹치고 그 다음에 강원대 미래도 겹쳐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도 겹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이 어디밖에 안 되냐면 사실상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이거나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원서 지원이 몰릴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만약에 이 학생들이 카톨릭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어진다면 중앙대나 다빈치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실제 카톨릭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써?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 중에서 내신 성적이 보통 1.0에서 1.15 정도의 높은 내신 성적과 그 다음에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단점은 뭐냐면 학교 프로파일이 취약하거나 비교과가 좀 더 취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면접이 약하다시는 분들이 여기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은데
이 카톨릭 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기가 어려워요. 원서를 쓸 수는 있으나 면접일자가 중복되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동시 합격하게 되어지면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충원율이 높지 않다. 근데 뽑는 인원이 몇 명이다? 1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높은 내신 성적과 높은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합격생들 사이에서 내신 폭이 크게 벌어지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아마도 카톨릭 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내신 성적은 1.0, 1.123 정도의 내신 성적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원서 지원은 그렇게 좋은 원서 지원의 대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더군다나 이게 신설 전형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혹시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학생들이 지원이 몰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경쟁률은 생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다음으로 오시게 되어지면 자,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종전까지는 주로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썼냐면 내신 성적이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내신 성적이 1.10 정도의 학생부 교과 평균 성적이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어떤 학생들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를 썼죠.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있으면 이런 학생들이 여기에 원서를 썼겠죠. 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경북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이나 전북대 교과, 전남대 교과, 인하대학교 지역, 가천대 지역, 충남대 교과처럼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이 1.0에서 1.15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원서 지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붙었을 거란 말이에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다는 얘기냐면 이 전형이 종전에는 학생부 교과인 듯 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틀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빼버렸잖아요. 그렇죠?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으로 이원화되어졌기 때문에 2022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틀을 가져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뒀다? 배수를 4배수를 뒀다. 4배수를 뒀다는 얘기는 결국은 면접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원서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점이라고 보냐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대학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거나 울산대학교의 원서를 쓰거나 충남대학교 프리즘이나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미래 학교생활 우수자나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정도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쓰는 학생들의 결국은 성적이 대부분 어디를 보냐면 1.2 정도에서 시작해서 1.78 정도의 만약에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것도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다르겠죠.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1.12 정도의 내신 성적을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자사고나 아니면은 학교의 프로파일이 좋은 학교들. 그렇죠?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대학 진학률이라든가 또는 뭐 의학계열의 진학률이 높은 그런 고등학교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내신 성적이 한 1.7 정도까지 내신 성적이 되어진다면 이런 학생들이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 충분히 도전해 보실 수가 있어요. 종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카톨릭 대학교의 내신 성적은 1.10이니까 이런 대학에서는 지원할 수 없고 대부분 다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전의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은 교과이면서 종합인 두 가지 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학교장 추천을 더 받아야 됐어.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서 내신 성적이 이 정도가 나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올해부터는 교과 전형이 빠져나간 거죠. 그렇죠?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이원화시켰기 때문에 카톨릭 대학교 학생부 종합,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올해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서 학생을 선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바로 배수가 3배수에서 4배수로 늘어난 이유도 바로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1.2 정도의 내신 성적대라고 한다면 또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1.7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요 정도의 성적폭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울산대, 충남대, 한림대, 연세대 미래나 연세대 활동 우수용 정도의 원서 지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추천해 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단 뭐를 하셔야 돼요? 2과목을 선택하신 분들이어야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시겠죠. 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어디에 원서를 쓰시냐면 수능 체제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렇죠. 수능 체제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체제가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면접일자가 겹치기 때문에 대부분 가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을 받으신 분들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이나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 중앙대학교 다빈치,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가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료는 이동률이 생기는 거죠. 서울대와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가톨릭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서울대와에 막혔기 때문에 이동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여러 가지 면에 봤었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40명을 뽑던 것이 24명으로 반이 쪼개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좋은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2과목을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가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을 조금 더 공략해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서울대학교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어요.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은 둘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지역균형 전형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비교과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는 기타 뭐 자사고라든가 아니면 과학고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전형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모든 대학에 이렇게 전형이 뚜렷이 구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 일반적으로 볼 땐 비교과 활동이 우수하거나 학교 프로파일이 우수한 학생들만 원서를 쓰는 전형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가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 원서를 쓰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 면접일자가 겹치기 때문에 못 써. 그럼 어디를 쓰게 돼? 결국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을 원서를 써. 그럼 일반 전형에 뽑히는 학생들 중에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과 성적이 아주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과 교과 성적보다 활동 역량이 뛰어난 학교 프로파일이 우수한 학생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들을 보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 나는 일반계 고등학교니까 학생부 교과 원서를 써야 돼. 나는 예를 들어서 자사고고 과학고니까 나는 학종으로 써야 돼. 꼭 이렇게 전형을 이원화시켜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실제 대학에서 어떤 학생들이 합격하느냐,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의 원서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시면 그 안에서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톨릭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과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의 내용을 준비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지만 막상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좀 길어져서 좀 들으시는 동안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지셨고요.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찬찬히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실 때는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학원으로 전화 주시게 되어지면 제가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